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신풍제약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19170에 해당하는 종목이고, 신풍제약 영상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구독자분들께서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풍제약 어제 뭐 댓글이 달린 거 보니까 뭐 한간에는 또 뭐 댓글에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말 해라 뭐 이러신 분도 계시고, 뭐 주담 내용을 퍼온 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뭐 그 영상 일단 뭐 그 영상은 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내리는 거야 뭐 어렵진 않으니까 뭐 내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뭐 또 가보니까 뭐 유튜브로 광고 수익 먹는다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저희는 채널에 광고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창출되는 수익도 공개해 드릴 수 있는데, 공개해 드릴까요? 네, 이렇게 4,300원이 나왔기 때문에 뭐 저는 이거 계좌에 들어온지도 몰라요 사실. 그래서 뭐 유튜브로 수익 창출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영상을 녹화하고 업로드하고 기존 내용 어제 영상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각설하고 일단 신풍제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뭐죠? 지금 우리나라 임상으로는 뭔가 이렇게 승부수를 내기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말을 어제 했는데, 뭐 그에 대해서 사실 뭐 신풍제약 측에서 얘기가 나온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 나온 건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제 생각은 동일하게 이거는 명확하게 신풍제약이 좀 노력을 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는 뭐 제 생각은 변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집중을 해야 될 게, 만약에 어차피 신풍제약 주주분들이 이제 계시기 때문에 아직 주주로서 신풍제약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한테 좀 도움되고자 이제 영상을 그쪽 취지에 맞게,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 구간이랑은 이제는 상관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역시 동일하고, 이 구간이 매집이라면, 이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왔다면 이 구간에서 털 수 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털 수 있고, 이제는 이 구간에서 흐름을 가져가는 건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20만원 위로 뛰어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거래량을 1조 8천억, 1조 7천억을 가지고 뛰어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팔 생각은 없고, 이 구간 위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혹은 이 구간에서 모아서 다시 한번 20만원 위로 땡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세력들의 의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 역시도 말씀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건 오늘 반등이 상당히 중요하다. 오늘 최소한 반등은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이 밑에까지 빠지면 다시 또 지루한 또 이 구간 밑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게 좀 덜 피곤하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적으로 차트 하나하나 말씀을 드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여기를 뛰어넘냐 못 뛰어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뛰어넘냐 못 뛰어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뭐 피라맥스의 가치, 뭐 임상 이런 걸 뭐 가지고 나는 그래도 신풍제약의 피라맥스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 뭐 그것만 보고 나는 뭐 주가 등락에 초연하게 대처를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 기준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신고가 가는 종목에서도 다 동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처음에 매수를 했을 때 그 관점이 본인이 맞고, 어차피 본인들 투자금으로 주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개입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다만 이 구간, 뭐 밑에 구간에서 계속 뭐 끌고 오셨던 분들이야 뭐 상관없죠. 상관없을 수도 있죠. 왜냐면 여기까지 보고 왔으니까 상관없는데, 또 개 중에 누군가는 여기서 물량을 샀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더 갈 것 같아라서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제 주변에도 뭐 여기서 갖고 있어 2만원에 갖고 있어 하신 분들한테 그런 분들은 영상 보시고 별 얘기 안 하십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든 분들 신풍제약의 뭐 매수 단가를, 여러분들의 매수 단가를 다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매수 가격마다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되실 것 같고, 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는 신풍제약이 이제 1월, 그러니까 그 의약품 안전나라 기준으로는 2021년 6월로 되어 있죠. 6월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뭐 환자 모집 수라든지, 환자 모집 수가 한 자릿수건 두 자릿수건 간에
76명을 아직 뭐 의미 있는 환자 모집이 안 됐다는 가정하에는 뭔가 우리나라에서 임상 결과를 가지고 뭐 긴급 승인 신청을 한다던가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제약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탁 이렇게 나올까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상이. 그래서 그 부분 아예 생각을 하지 말고 어차피 환자 모집도 더 많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더 외국에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래, 외국 임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야 이거 효과 있대, 그리고 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야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긴급 승인 해줘 라는 게 사실 가장 나은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그 과거에 또 남아공부터 뭐 이런 이제 남아공 확진자 50만 명 임상 사이트 했던 이때 기사들을 또 하나하나씩 또 좀 찾아봤어요. 또 찾아봤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약간 이제 외국 이제 남아공이랑 또 뭐 그쪽 임상을 기준으로 조금 보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그때 당시의 기사들을 한번 다시 갖고 왔는데요. 한번 리마인드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해외 임상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해외 임상의 유의미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긴급 승인을 하는 편이 보다 빠를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남아공 임상 여러분들께서 뭐 찾고 보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면은 여기 나오죠? 임상 승인은 8월 31일 날 됐고, 그리고 신풍제약과 이제 빌 게이츠 재단의 콜라보로 이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코로나 감염증에 걸린 아프리카 환자 250명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예상 기본 날짜 1차는 요번 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뭐 차라리 부강약품처럼 뭐 12월, 1월, 뭐 1월로 공식은 되어 있지만 뭐 어쨌든 간에 한 달 반, 뭐 길어야 한 달 반 아니겠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좀 주가에 작용하는 것 같고 일단 남아공의 1차가 2주 남았거든요. 그럼 따지면 12월 17일이니까 오늘이. 그래서 이거가 1차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럼 또 뭔가 이렇게 새로운 국면에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가능성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아공 임상 얘기를 우리가 옛날에 봤었고 실제로 이 사이트도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남아프리카의 코로나19 치료 이렇게 해서 근데 남아공 임상은요 18세부터 65세예요. 그리고 임산부는 제외된다. 근데 사실 임산부는 뭐 감기약도 조심히 먹어야 되니까 뭐 그거를 차치하고 일단 나이 기준은 남아공 임상은 18세에서 65세 사이의 연령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케냐랑 부르키나파소 임상 승인이 9월 29일 날 나왔고 시작일은 약 한 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그 결과가 2022년 11월 1일, 그러니까 지금 기점으로도 거의 2년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무게를 실는 것보다는 이쪽 남아프리카 공화국 임상의 무게를 좀 더 실어서 기대감을 좀 투심이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르키나파소 임상은 역시 MNV 재단이랑 뭐 리버풀 뭐 이때 뭐 대학교도 같이 뭐 사이트에 찾아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케냐, 미국, 부르키나파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여기는 이제 동시 임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동시 임상이기 때문에 이제 말라리아에 걸린 후에 코로나19까지 걸린 사람에게 이 피라맥스가 효과가 있는지, 코로나가 걸린 후에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에게도 피라맥스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동시 치료가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다만 이 남아공과의 차이는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남아공 임상은 18세에서 65세. 근데 뭐 요즘에 뭐 꼭 성인 뭐 학생들 발육 상태를 보면은 뭐 엄청 크잖아요. 남자애들 보면은 굳이 꼭 이게 18세랑 65세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성인의 기준? 뭐 이렇게 좀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여튼 그 차이, 첫 번째 차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차가 요번 달에 나온다는 거.
예상 기본 완료 날짜 이번 달에 나오고 2차 얘기도 있었죠. 그죠? 예상 기본 완료 날짜가 12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번 연도에 나오는 걸 가지고 좀 기대감이나 투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좀 더 현실적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피라맥스 이거 옛날 기사예요. 이것도 9월 기사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감염증에 걸린 환자에게 이제 비교 검증을 하는 거죠. 비교 검증을 하는 거고 1차 결과는 투약 후 7일. 이때도 임상 승인이 2달이 넘었다고 하는 거 보면은 제가 이거를 9월 말, 10월 말, 한 11월 초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하고 있는 동시에 이제 케냐랑 부르키나파소를 한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차이점을 굳이 따져보자면 뭐 요런 이제 영국이나 미국까지 뭐 포함이 됐다라는 거랑 연령층이 늘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성인한테 효과가 없었다면은 여기를 이 연령층을 확대시키지 않았겠죠? 네, 그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인지하는 성인이라는 기준에 만족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그 표본을 넓혀보자. 약간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영국 얘기도 나왔었죠. 또 중간에 영국 이제 연구진에서 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약물을 더 의미 있는 약물을 찾았다. 뭐 이런 이슈도 사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기사를 아마 어딘가 있을 건데 일단 영국 연구팀 연구팀 신풍제 프랑스 코로나19 임상 참여 요거였던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요 기사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시치료를 가지고 임상을 진행한 거기 때문에 뭐 코로나에 걸린 다음에 말라리아 걸린 사람이라든지 말라리아 걸린 다음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한테 동시에 감염된 142명을 대상으로 진행.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 보셨겠지만 그냥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이 치료 목적으로 먹는 피라맥스 복용법 그대로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리버풀 대학 여기 사이트도 우리가 다 들어갔던 기억이 나네요. 새록새록 납니다. 그때가.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떻게 뭐 시나리오를 굳이 약간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면 남아공에서 이번 달에 효과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근데 이거는 일단 뭐 18세에서 65세로 진행이 된 거고 요번에 요번이 아니라 케냐에서 부르키나파소에서 임상되는 건 표본을 더 넓혔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완전히 막 이제 어린 애까지 다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은 또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너무 행복해로고 그냥 심플하게 일단 요번 달에 기대할 수 있는 건 남아공 임상 1차 결과가 이제 요번 달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객관화된다면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들고 일어날 수 있죠. 야 이거 효과 있다는데 도대체 왜 우리한테 집중 안 해주냐. 응? 그리고 뭐 환자 모집이 정부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건데 정부에서 뭐 안 했는데 그럼 이제라도 해줘라. 그러면 또 국내 임상이다 하면서 해외, 국내 모두 뭐 다 유의미한 임상 효과를 또 낸다면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직 눈에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여나 이제 이벤트가 있는 달이잖아요. 이제 12월. 어떻게 보면 이 신풍지와 피라맥스가 엮여 있는 임상에 대해서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간에 이번 달에 어떠한 이제 결과물이라도 조금 나올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변동성을 강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고 뭐 제가 다른 종목들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좀 뭐 차트 분석을 해드릴 때는 하방 경직을 좀 보이는 필요가 하방 경직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주가가 밀리지 않는 구간. 어떻게 편한 말로 그러니까 좀 저점을 다졌다. 혹은 뭐 쌍바닥이라고 하면은 너무 뭐 끼워 맞추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어 놓고 위에서 떨어지는 물량보다 밑에서 사주는 물량이 더 클 때 주가는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큰 체구가 커요.
얘보다. 근데 어느 때는 더 체구가 큰 사람이 와서 얘를 때릴 수 있죠, 여러분들을. 그럴 땐 아파요. 그럼 자꾸 뒤로 간단 말이죠. 근데 좀 체구가 작은 사람이 때릴 때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데 안 아픈데 하면서 버틴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린다는 게 이제 매도, 때려 이렇게 때린다는 게 내가 버틸 수 있는 힘, 즉 매수세보다 강해질 때가 주가는 빠지는 거고, 때리는 그러니까 큰 사람이 때렸을 때 자꾸 뒷걸음질 치는 게 주가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밀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제가 뭐 이평선 가지고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지금 5일선 이평선 이렇게 떨어져 밀리고 내려오고 있고 11선도 꺾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멈춰 놓고 위에서 떨어지는 물량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봐도 크게 무방합니다. 그래서 일단 캔들 분석 상으로는 여기서 좀 주가가 멈춰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진짜 완전 그냥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위에서 떨어지는 물량을 어떻게 보면 좀 다져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돕자면 이거거든요. 이거 부양품 하염없이 떨어졌어요. 하염없이. 뭐 신풍장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부양품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위에서 덩치 큰 애가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얘보다 약하기 때문에 계속 뒷걸음질 치면서 주가가 밀리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주가가 하방 경직을 잡아놓고 나는 그대로인데 때리는 사람이 이제 작은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럼 나를 계속 때려도 나는 이제 끄떡 없다 이겁니다. 그런 상태가 만들어진 거죠. 이해를 돕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물량이 일정 구간에서 받아주고 물량 소화가 완료가 되니까 그때부터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신풍지와 부강약품만 국한된 문제가 국한돼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런, 그렇기 때문에 정배열 종목을 해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요 구간에서 일단은 뭐 사거래일이지만 좀 멈춰놓고 위에서 떨어지는 물량을 야금야금 이제 받아주고 있다는 거죠. 이 상태로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주는 게 좋고, 여기서 차라리 저점을 만들어 준다면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당겨주는 흐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 보면은 마찬가지로 제 생각은 역시 동일합니다. 이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라면 굳이 해석을 껴넣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다 떠나서 개인들이 매도치고 있다는 것과 이게 진짜 외국인, 진짜 기관인, 뭐 진짜 기관은 진짜 기관이겠죠. 이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좀 계속 연속적으로 3일 동안 좀 받아주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상태로만 분석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떨어지는 물량은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매도를 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한 15만원 구간, 15만원, 14만원 후반대, 15만원 초반대 구간에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잡아주고 여기서 물량을 좀 받아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물량이 더 세진다, 개인들이 엄청 팔아서 물량이 더 세진다, 그러면은 또 내가 뭐 떨어지는 물량을 다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뒷걸음질 칠 수는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어느 구간에서 또 하방 경직을 잡아줄 겁니다. 이 부강약품은 계속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 상태가 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더 이상 여기서 뒤로 밀리지 말고 좀 버틴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이런 매물을 다 소화해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기술적인 관점이고, 12월 남아공 1차 결과물 가지고 이게 모멘텀이 된다면 매물 소화 속도라든지 매물 소화의 힘이라든지 붙는 거래량인지 붙는 거래 대금이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당장 나온 모멘텀이 없고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 당장 이렇게 돈을 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그냥 시원하게 완전 밀어버렸기 때문에,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밀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잡아주는 흐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2월 남아공 1차를 한번 기다려보자.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상 오늘 반등이 나와줬어야 되는 구간에서는 일단 반등이 나와줬고, 여기서 멈춘 다음에 뭐 17만원 위, 뭐 19만원 구간에서 떨어지는 물량을 한 15만원 구간대에서 좀 받아준다면 거기서 물량을 다시 소화해주고 이벤트, 이슈, 기대감 이런 게 붙는다면 주가는 보다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이 상당히 큰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 탄력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을 이렇게 돌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옆으로 길다가 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수급, 그리고 모멘텀,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까지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허브경제TV를 다음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오타를 내도 저희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허브경제TV 사이트 들어오시면요, 저희 이제 연말 이벤트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제 뭐 담당 팀장님한테 오늘 이제 좀 전달 받기로는
뭐 신풍제약으로 힘드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힘드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분들을 뭐 위해서라도 뭐 열심히 뭐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또 2021년이지 않습니까? 그 매년 사실 올해는 뭐 시젠, 신풍제약 이런 종목들이 있었지만 매년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은 꼭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주도했던 종목이 2021년을 다시 한번 주도하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2020년에 주도했던 섹터가 좀 지고 새로운 또 섹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구성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2021년에는 그래 너네랑 한번 해보자, 허브잉글 TV를 한번 해보자 하시는 분들은 연말 이벤트 활용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 그 사칭 채널에 주의하시고요. 아이디로 추가하신 다음에 HBTV 천사로 해서 나오는 계정만 저희 계정이니까요. 그 외 계정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종목 상담 해준다고 종목 상담 받고 이러시면은 종목 상담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거 당하지 마시고 피해보지 마시고 한번 한 30초만 하면은 이해되잖아요. 상단 친구 추가 아이디 HBTV 전사로 하시면은 저희 계정 오피셜 계정 나오니까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겁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신풍제약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